안녕하세요. 저는 평가원 지역 소수 합격자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1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초수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었는데 합격 소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이 되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 저는 간단하게 제 경험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의 소개부터 하면 저는 1 차에서 커플 9 점으로 합격하였고 최종에서는 커플 6.4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초수 합격이기 때문에 5 월에 교생을 다녀왔고 1 월, 7 월에는 복수 전공으로 인해 6 학점씩 계절 학기를 병행하였습니다. 저의 강의 선택으로는 저는 특수교육학의 경우 서진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강의 선택의 이유는 모든 강사님의 OT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이때 서진 교수님께서 강의 시작 전에 구조도를 그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진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정의 경우에는 백구팀 강사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추천을 듣고 백구팀이 좋다는 평을 받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임용 합격에 가까워지는 가장 큰 지름길은 성실함과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집중력도 짧은 편이고 걱정도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공부를 할 때에 있어서 많이 딴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수 전공을 하며 초수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일매일 빠지지 않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다면 최종 합격까지 반드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이와 같이 매일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며 자신의 공부에 대한 성찰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임용 시험의 합격 포인트 3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3 가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뒤 특수교육학, 초과정, 법, 점자, 지문자, 총론 등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의 합격 포인트는 도식 암기입니다. 서진 교수님 특학책 첫 부분에는 각 장애 영역별로 도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특학 공부에서 도식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학의 경우 비슷한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도식화하지 않으면 어떤 파트에서 이 키워드가 등장한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특학 기본 이론서를 펴서 회독하기 전에 반드시 도식화된 부분을 훑고 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도식화가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머릿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과정은 최소 10회독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입에서 도식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초과정의 경우에는 키워드 암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고 이때 스제트를 만들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초과적 공부 방법에서 예시와 함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 회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임용 공부를 할 때 이미 합격하신 선배님들께 임용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그때 선배님들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무조건 반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도 임용 공부를 할 때 한 영역을 많이 읽으며 이를 이해해 보기로 다짐했었습니다. 이때 처음 임용 공부에서 도대체 몇 회독을 해야 내가 임용 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독을 하는 정의는
모든 사람마다 다릅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회독수에 기죽지 마시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회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경우 상반기에는 3달이 넘게 회독 시간이 걸렸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속도가 붙어 일주일에 특학 전 영역 한 바퀴를 회독하였습니다. 이렇게 회독하는 과정은 이해를 기반으로 도식화를 머릿속에 저장하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출하는 형식으로 회독을 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복 회독에 있어서 초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초과정은 강의를 모두 완강한 7월 말부터 요일을 나눠서 한 과목씩 회독하였습니다. 이때 주 5일 정도 회독을 하였고, 주지교과의 기준으로는 약 20회독 정도를 회독한 뒤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초과정의 경우 한 영역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아닌 넓고 얕게 많은 영역을 훑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스터디입니다. 저는 특수교육학의 스터디 경우 7월부터 10월 초까지 주 1회 2시간씩 장애 영역을 하나씩 정해 인출하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스터디원 모두가 전체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를 마친 상태에서 개념을 보지 않고 개념 구조도부터 개념의 의미까지 전체를 인출하는 식의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제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정과 총론, 법 등의 스터디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뒤에서 다시 초과정과 총론법, 공부법에 대해 언급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특수교육학 공부 방법과 어떠한 계획을 세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강의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임용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3학년 7월부터 10월에 서진특수 기본이론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둘째로 9월에서 11월 초특 서진 모의고사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는 주 1회 정도 전체 인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특학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4학년이 되기 전 3학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2024 대비 서진 기본이론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진 않았으나 구조도를 보면서 지난 강의를 계속 복습하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구조들을 눈에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수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제가 학과 시험과 계절학기 수강을 병행한 상태에서 임용 공부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기본이론서 회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본이론서를 회독할 때 매우 좋았던 부분은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끈기 돋보기 문제를 직접 인쇄하여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중요한 내용을 오답노트를 만들어 따로 노트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함으로써 제가 특학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월에는 기본이론서를 다 회독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이론서 내용을 깊게 읽어보고 기본기를 튼튼하게 잡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3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저는 3월에서 7월 영역별 기출문제집을 독학으로 기출분석 및 암기하였습니다. 이를 독학으로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우선 강의를 듣지 않고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서진 교수님 책의 해설서와 정조희 선생님께 피드백받은 공부 방법 순서대로 공부를 하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처럼 독학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다양한 학부 병행, 복수 전공, 교생 등의 시간으로 인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독학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우선 저의 영역별 기출문제집 공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영역의 기본이론서 전체 범위를 회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라면 지체장애의 기본이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해답지를 보며 틀린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이때 틀린 문제에는 틀렸다고 꼭 표시를 해두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진행을 할 때에는 다시 돌아와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틀린 문제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조희 선생님께서 개별 피드백을 해주실 때 저에게 꼭 틀린 문제에 틀렸다고 표시를 해두어야 나중에 내가 틀린 문제만 다시 보기 수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은 뒤로 모든 제가 틀렸던 문제에 체크를 해두었는데 영역별 기출 분석이 끝난 뒤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출 주변으로 내용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출 주변으로 확장한 내용을 기본이론서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기본이론서에 단권화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에서 7월 동안 했던 영역별 기출문제를 분석한 것은 저의 임용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합격 열쇠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영역별 기출문제집을 꼭 풀면서 선생님들의 개념을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출문제집 해설이 정말 두껍지만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기출문제집에는 다양한 강론의 지식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확장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해 기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8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8월에는 영역별 기출문제집을 오답하면서 기본이론서를 재회독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조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틀렸던 문제가 무엇인지 체크한 문제를 위주로 먼저 개념을 체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제가 어떠한 개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9월에서 10월에는 초특 서진 모의고사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직강을 수강하게 된 계기는 현장감을 느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학원에 출석하여 현장감 있게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제가 현장에서 조금 더 떨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서진 교수님 모의고사에는 해설이 자세하여 저는 모의고사를 본 뒤 해설에 있는 내용을 다 해독하였습니다. 모의고사에 정답으로 나온 것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으나 해설에 있는 주변 내용이 인용이 많이 출제되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타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았으며 모의고사보다 기본이론서 회독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정조희 선생님께 1차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연도별 기출을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서진 교수님의 연도별 기출 강의를 들으며 1~3에서 2~4년도 전체 연도별 문제를 2번씩 풀고 강의를 듣고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연도별 기출, 모의고사, 기본이론서 다해독을 병행하기 힘들었으나 연도별 기출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문제를 풀 때와는 다르게 연도별로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풀렸던 것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연도별로도 문제를 풀어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11월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내용 회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기본 이론서를 빠르게 회독하며 제가 어떠한 개념의 빈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감이 증가하였으나 일주일 동안 1회독을 꼼꼼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에 3~4개의 영역을 꾸준히 회독했습니다. 제가 특수교육학 공부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이론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신강론이 나오거나 기본 이론서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기본 이론서를 다 이해하고 암기하신다는 전제하에 이를 외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시기에는 자신의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라는 것 자체가 시험 모두가 맞히는 문제를 반드시 맞추어야 붙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 없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상반기에는 단어의 키워드에 대해서 총암기를 하였으나 하반기에 직강으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의미에 대한 암기가 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2~3개의 의미에 대해 꾸준히 암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제가 임용고시 시험실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총암기를 하겠다라고 목표로 하시고 계속해서 회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공부 시간을 재는 기준은 사람마다 모두 정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랑 자신의 공부 시간을 비교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의 초등교육과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백구팀 연팩 강의를 수강하였고 이때 강의 전체 약 260강 정도의 강의를 완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직도 불안하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재건 교수님의 파이널 강의까지 함께 수강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초과정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스터디인데요. 제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초과정 내용을 짝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때 주지 과목은 스제트를 만들어서 문답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스제트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개념에 대한 문제를 쓰고 답을 쓰는 형태로 문답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답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주 2회 정도 스터디를 진행함으로써 초과정 복습을 꾸준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강의 완강과 복습 시간 모두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처럼 이렇게 서브노트 형식이나 문답 형태로 요약본을 만드시는 것도 좋으나 초과정과 특수교육학의 공부 시간 적절한 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반기에 하루에 특수교육학보다 초과정을 더 많이 하는 날도 있는 그런 시간 안배에 실패한 날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특수교육학 7, 초등교육과정 3 정도의 시간으로 안배하여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과정 역량과 오형도 짝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생을 다녀오니 벌써 6월 초가 되었습니다. 전 아직 역량과 모형을 다 외우지 못했는데 이 많은 역량과 모형을 어떡할까라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짝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초과정 역량과 모형을 아침 7시 45분부터 저녁 아침 8시 30분까지 주 5일 매일매일 만나서 암기하였고 암기한 내용을 서로 검사하는 형태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월요일 국어, 화요일 수학, 수요일 사회, 목요일 과학, 금요일 도덕 이런 식으로 각 요일마다 과목을 정해서 그 과목에 있는 역량들과 각각 모형들 하나씩 암기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하였고 이를 3개월 반 정도 꾸준히 진행하니 거의 85%, 90% 정도의 모든 역량과 모형의 단계들을 다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초과정 역량과 모형 짝스터디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출제되었으나 이번 임용고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년, 내후년 임용고시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초과정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7월까지는 백구팀 260개 정도의 강의가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전 이때 5월 교생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강의를 수강함과 동시에 스제트를 만들어 온답을 하며 꾸준히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과목별로 요일을 정해 강론, 기본이론, 교육과정 내용을 회독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양이 많았지만 저는 빠르게 다 회독을 목표로 하여 하루에 한 과목씩 꾸준히 돌렸습니다. 그 결과 주지교과는 20회독 이상을 보았고 이때 비주지 교과 또한 짬짬이 시간을 내어 암기하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백구팀에서 올려주신 연습 문제와 기출문제 풀이 등은 전체를 다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저에게 너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했고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제풀이보다 강론 내용과 암기하는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여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월에는 제가 불안한 나머지 위재근 교수님의 파이널 강의를 수강하고 전체 해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초과정 공부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과정 공부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복습을 할 때에는 전범위를 편식하지 않고 복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2년 연속 출제됐던 분수의 나눗셈 내용을 복습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3년 연속 같은 부분이 임용에 출제되어 전 제대로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국수사학과 주지교과는 전범위를 편식하지 마시고 꾸준히 회독하시길 바랍니다. 반복하여 공부하신다면 시험 때 초과정이 선생님들의 점수를 높여주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론, 장투법 등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총론과 법을 스터디를 통해 잡고자 하였습니다. 저 포함 3명으로 구성된 스터디에서 저는 총론, 장투법, 점자, 수어, UDL, DSM-5 등 특학과 초과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이 스터디로 해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는 주 4회를 진행하였고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앞에 15분 동안은 점자와 수어 스터디를 진행한 뒤
총론 30분, 법 30분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공부 방법으로는 주 4회 스터디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 상반기에는 원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후에는 원문이 익숙해지자 빈칸을 뚫은 자료를 보며 빈칸에 있는 내용을 모두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빈칸까지 익숙해지자 저희는 중요한 문장을 다 통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총론과 장표법 공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법과 총론 공부 부분을 다 맞추었으며 이 비결은 1월부터 시작한 꾸준한 시간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의 경우에서는 최대한 전체를 통암기하려고 노력한 것이 2차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자 수어 같은 경우는 저는 상반기에 내용 공부를 다 끝내둔 뒤 하반기에는 잊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하였습니다. 점자의 경우 외워야 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하반기 가서 암기하려고 하신다면 생각보다 양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점자는 상반기에 미리 암기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상반기에 암기한 후 꾸준히 복습하신다면 임용 시험 날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UDL과 DSM-5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DSM-5의 경우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 시작 전 20분씩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하반기에 10분씩 중요한 내용 인출을 하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는 정해진 내용 모두를 싹 다 통암기하였고 그 외에 정서행동장애 영역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 통암기하였습니다. UDL의 경우에는 2.2 버전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통암기를 하였습니다. 요즘은 UDL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꼭 놓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어디서부터 외울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약 한 달 정도 매일매일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선생님들 것으로 체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과정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특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만 보았습니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세부 활동명까지 암기하였고 일상생활 활동은 5개의 활동 안에 세부 활동과 내용체계표의 상세한 항목을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일상생활 활동은 2022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었고 아직 초등특수에서는 깊이 있게 출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이 부분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시작을 할 때에는 제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되게 꿈만 같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해내신다면 반드시 2026년 합격은 선생님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